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반성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의 허위공사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세우려고 숲을 망가뜨린 땅 주인이 처벌받게 됐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허가 없이 개발에 나섰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온 뒤 밤에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시민단체도 반성은 없이 국회에 또다시 공을 넘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민심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사퇴나 하야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국회에 공을 돌리는 대통령 담화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하야라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나온 게 나았지. 국민들이 더 분노만 사게 한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은 사심 없이 일해왔고 측근 관리를 잘못했을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는 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담화와 달라진 게 없고 촛불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담화라는 거는 국민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건 담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탄핵 국면을 피하기 위한 정치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시국회의와 민주노총, 참여자치 등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분열을 야기해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퇴진 문제보다는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시간 벌기를 하겠다. 담화 이후 여당은 탄핵 추진을 놓고 갈라지는 모양새지만 시민들의 촛불은 오히려 활활 타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라고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제 계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 담화도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민주노총은 오늘 17,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서며 전북시국회의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문영표 이사장의 임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보훈성 인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은 경질됐던 문영표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복지부 장관 당시 삼성합병을 성사시킨 공로를 청와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최근 삼성합병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으로 전국 창조경제센터 예산 삭감이 잇따른 가운데 전북센터 역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도입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도 운영 예산의 10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삭감하고 절반인 5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창조경제센터는 현 정부 창조경제 전쟁기지였지만 국정농단 사례로 지적되면서 서울 전남에 이어 전북 예산이 삭감되는 등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개혁시민연대는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예상대로 친일을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며 헌법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교과서로 밝혀졌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의 허위공사 의혹이 2년에 걸친 경찰 수사를 통해 결국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위공사를 방치한 공무원들은 사법 처리 대상에는 정작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도면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오수바지, 땅속에 매설했다는 관로 역시 도면에만 존재합니다. 경찰은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을 맡았던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업체, 도면을 제조사한 용역업체,
그리고 관련자 4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준공도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관로만 최소 3km, 배수 설비도 400개에 달해 공사 금액으로는 40억 원에 이릅니다.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은 지난 2011년 준공 이후 부실공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실공사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 군산시의 재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역의 중간 결과만을 보고 서둘러 판단한 것인데 결국 이 재조사 용역마저 허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관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CCTV라든가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조사할 때 현지 확인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하고는 있어요. 결국 시공부터 감리, 재조사까지 모두 허위나 부실로 밝혀졌는데 이를 감독했다는 공무원들은 정작 사법 처리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당시 재조사 용역은 삼선에 나선 문동신 시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운 핵심 자료로 검찰이 배후를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고 소나무 숲을 망가뜨린 땅 주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자치단체에 허가도 없이 산림 개발에 나섰다가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 상관면의 한 소나무 숲. 수령이 적지 않은 소나무 60여 그루가 뿌리가 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땅의 소유주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이유로 잘라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숲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갑자기 휑해졌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가 하고 와봤더니 포크레인 발자국도 있고. 개발업자는 이렇게 5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벌목했습니다. 심지어 산림 보호를 위해 모든 형태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보안림에서도 소나무가 훼손됐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림을 개발하려면 자기 땅이더라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도 느닷없는 난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우량 산림이나 농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태양광 개발업자 임모 씨가 산림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사법 처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불법 산림 훼손지에 대해서 산림법의 저촉이 등으로 피의자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해서 검찰에 이렇게 송치할 계획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해도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읍의 오리 부화장이 AI가 신고 접수된 충북 음성의 종오리 농장에서 알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돼 임시 폐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AI 전파를 막기 위해 정읍의 오리 부화장을 다음 달 8일까지 폐쇄하고 부화 중인 오리알 75만여 개를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해당 부화장에서 오리 병아리를 분양받은 고창과 부안, 정읍 등 도내 오리 농장 16곳은 2주간 이동 제한을 명령하고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중학생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4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도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와 수학, 영어 3과목 평균 5.43%로 4년 내리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수학은 강원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에서 몸값 100억 원 시대를 열어 화제가 된 기아 최형우 선수는 이곳 전주 출신입니다. 최 선수를 비롯해 이 지역 프로야구 선수들이 고향의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아와 100억 원의 FA 계약을 맺은 최용우 선수와 SK 박정권, 삼성 신용훈 선수 등 프로야구 최고 선수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주 진북초와 전주고 동문인 이들은 모교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냈습니다.
해주고 싶고 또 얘기해주고 그냥 옆에서 폼도 조금씩 봐주고 이러고 싶기 때문에 아마 은퇴하는 날까지도 은퇴하고서도 아마 계속 찾을 것 같아요. 선배들은 어린 후배들의 투구 폼과 타격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수평으로 선배들의 조언에 어린 선수들도 자세 교정에 열심입니다. 10여 년 뒤 선배들처럼 국내 프로야구를 이끌 대표 선수로 성장하는 꿈도 무럭무럭 키워갑니다. TV에 보던 선수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스타 선배들의 방문은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하는 야구 꿈나무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른 전북현대 축구단이 다음 달 3일 도청광장에서 도내 축구팬을 초청해 팬사인회와 축하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과 선수단에게 축하 전화와 축전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겨울 나기를 위한 나눔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알미리동 로타리 클럽은 회원들이 모은 5천여만 원의 건축비와 재능 기부로 마련된 러브하우스 10호점을 준공해 거동이 불편한 용동면 조모 씨 부부에게 기부했습니다.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김장김치 1,800포기를 담아 사회복지시설과 홀로 어르신 등 소외계층 480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소외계층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탄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과 범죄자 피해 지원센터는 어제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29가구를 방문해 연탄 500장을 돌리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순창 발효소스 토굴이 미디어 아트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익산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생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발효소스 토굴에 전통 장류를 활용한 체험 시설을 운영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발효소스 토굴은 전통 장류를 직접 담가보는 체험존을 비롯해 재료 체험존, 자신의 체험을 재구성하는 미디어 아트존 등으로 꾸며집니다. 장류 산업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장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산내면에 155제곱미터에 6,300여 권의 도서를 갖춘 푸만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가 국립생태원과 여행상품 개발과 관광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시티투어 등의 관광 자원을 국립생태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출시해 관광객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에 목재문화체험관이 준공돼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사선대 일원에 조성된 목재문화체험관은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시관과 교육관, 놀이방, 실습동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내년 설부터 공방으로 본격 운영됩니다. 국민관광지 사선대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체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암관리, 건강검진 사업 평가에서 남원시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남원시는 교육과 캠페인, 우수 사례 발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장수군은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조합원 5천여 명을 비롯해 전주 시내버스 500여 명 등 17,000여 명이 오늘 오후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과 함께 시민 불복종 운동도 진행돼 일부 상점이 문을 닫는 등 일부 시민들도 동참이 예상됩니다. 침체된 우리쌀 가공산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국산 쌀을 재료로 하는 사업에 한해 전라북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쌀 가공산업에 국내산 대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쌀이 사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는 도가 각종 소비 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내 일반 가계 자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북 일반 가계 평균 자산은 2억 3,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68%에 불과했고 전남에 이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평균 부채는 자산 대비 16%인 3,800만 원으로 3년 새 무려 25%가 증가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전체 시내버스 410대를 대상으로 차량 안팎의 청결 유지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차량 부식 상태 등 10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는 차량 부식과 찌그러짐 등 19건을 적발했으며 중대한 사항을 추가 적발되면 해당 회사를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부안 서림공원 등 3곳이 국가산림문화자산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에 포함된 3곳은 부안 서림공원과 임정유해비를 비롯해 남원 구룡계곡, 남원 신기마을 비보림 등으로 독특한 풍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을 포함해 도내에서는 모두 6곳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16,000여 명에게 컴퓨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와 유해 차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회 접속 논란이 있어 원격 지원이나 방문을 통해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외에도 특성화고의 학생 컴퓨터 3,800여여 대에도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어제 군산 플라즈마 기술 연구센터에서 복합연구동 기종식을 가졌습니다.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연구동은 연구센터의 연구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플라즈마 기술 연구센터는 2012년 11월 군산 군장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플라즈마 기술 역량과 원천 복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본화된 조선왕조실록이 전시됩니다. 전주시는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전시회를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9월 완료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모두 1,202책의 실록이 4만여 장의 전주 한지로 복원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전주 사고본을 전주 한지에 담은 특별 전시회가 오늘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의 정기 공연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본을 주제로 열립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퓨전 국악팀 흐름 프로젝트의 무대를 올립니다. 제1회 사랑나눔 찬양제가 오는 4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제17회 익산 한국공예대전 전국공모전 수상작품이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도기업과 예비취업자를 연결하는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이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전북 동부권역 아동복지관계자 워크숍이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축제 전북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박예리 명창이 오늘 정읍시청에서 소리야 놀자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고등학교 73회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는 3일 모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온 뒤 밤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이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익산 8도 등 8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